아울러 설명회는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첫 번째 파트,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맡으신 주식회사 HUND 김영학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PM 업무를 맡고 계시는 주식회사 어반PM 함승우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시흥유통시장정비 주식회사의 박정환 대표님, 이상 세 파트로 나누어 세 분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HUND 김영학 대표님께서 첫 번째 파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HUND 대표이사 김영학이라고 합니다. 시흥유통상가, 제가 이 금천구의 혹시 소유자님들 중에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 18도 3199 차량 소유주 계시면 지금 차가 다른 차들이 통행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좀 이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도 3199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금천구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아시죠? 공군부대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런 자문이나 심의를 해오다가 저는 이제 항상 오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희 관문도시라고 하죠. 우리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이 우리 금천구다라고 하고, 이 금천구에 진입하는 그런 관문이 바로 이 석수역에서부터 시작돼서 철제상가를 지나서 우리 유통상가까지 올라오면서 시흥대로 쪽으로 쭉 올라오는 이곳이 관문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석수역에 육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안양시는 굉장히 개발이 됐죠. 근데 이 서울시 쪽으로 들어오면서는 너무나도 이거 경기도와 서울시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욕구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서울시하고 금천구에서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전혀 개발 사업을 고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기억나시죠? 이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으로도 지정을 했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뉴타운으로 지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하나도 안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 지역을 또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해가지고 또 개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 사업조차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금천구에서 또 하나 하죠. 서울시에서 관문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관문도시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쪽 일대에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이 일어나서 이 서울시의 어떤 위상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관문도시 계획도 지금 시지부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철제상가에서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아타운 개발되고 있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밀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지역이 전부 다 개발될 수 있다면,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시흥유통상가도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희망을 갖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걸로 보시면은 이게 서울시의 모습, 우리 관문이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시흥대로, 이 시흥대로를 추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뉴타운도 해제되고 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철제상가에서 시장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아타운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군부대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 사업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보더라도 이쪽에
시흥유통상가부터 해서 석수역까지 해가지고 지금 금천구에서는 석수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또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한 금천구에서 자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금천구에 13만이나 되는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의 하나인 우리 시흥유통상가의 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 대상지가 유통업무 설비구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 중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250%밖에 못 지어요. 근데 중공업 지역에서는 일반으로 지으면 400%를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를 지을 때는 250%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공업 지역에서 시장 경비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250%가 아니라 400%를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정비 사업은 어떤 대상지들이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장정비 사업은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이 나온 이유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나 이런 우리 정부 소상공인들이 전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다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쪽 지역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장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적재적소의 방안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우리가 검토의 일환으로서 시장정비 사업이 가장 적정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정비 사업은 어떤 대상지에서 하는 것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화로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얘기 있지만 결국에는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와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들에는 여러 가지 계획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니다.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대상지가 한 13만 정도 되잖아요. 이 13만 정도 되는 데다가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지역이 탈바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이 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이쪽의 우리 대상지에다가 높이를 얼마큼 지을 것인지 용적률이라고 하죠. 용적률을 얼마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쪽 지역이 개발이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놔서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살기 좋게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다 결정하는 게 이 시장 정비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밥그릇이 있다고 하면 그 그릇에 가장 얼마큼 담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결정하는 것이 이 바로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의 어떤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시장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반시설에 마련된 게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개부지도 짓고 공공보행 통로,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정비 사업에서는 이점 상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장정비 사업이 특례 사업으로서 특별법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리고 이점 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도 수립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상점가 이 상가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폐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여 계획이라는 것이 한 2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정비 사업은 이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대로 이렇게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는 것이죠.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초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구청에다가 추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청에서는 그러면은 서울시나 유관부서에다가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돌리게 돼요.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돌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시청과 구청이 합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 설명이라든지 연락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심의를 시장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면 확정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리 대상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상지는 현재 한 13만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리고 이 전통시장이죠.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어야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여기 그 도시의 도로로 결정됐다가 해제됐던 지역이 있어요. 이쪽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관련 지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쪽은 400%를 적용할 수 있고 여기는 250%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들을 합쳐서 우리가 시장정비 사업을 계획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정비 사업은 전통시장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아까 제가 이 형상이 조금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죠. 이 형상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인접한 이런 지역들은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주거와 근생이 있는 지역도 전통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게 시장정비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상태에서 뭐 이런 지역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향후에 뭐 이런 분들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다든가 할 때는 포함할 수도 있다.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저희가 이 토지이용 계획안을 잡을 때 생각해 둔 그런 컨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천구의 저줄이죠. 이 시흥대로의 신안산선도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대로에서 우리 대상지로 접근하는 그런 도로, 그리고 이 도로가 이 안쪽에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로가 순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발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교통이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장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이점 상인이나 재입점을 해야 되는 그런 상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정비 사업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규모 점포가 들어갈 수 있고 재입점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게 한 15,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동주택인데 이 면적이 굉장히 커요. 이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획지 1과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획지 1과 2로 나눠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어가면 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그 공원을 우리가 한 3,7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공원 계획을 이쪽에다가 수립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통업무 설비로 되어 있죠. 우리 대상지가. 그래서 유통업무 설비를 폐지하고 우리 사업에 맞는 컨셉인 실질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사업을 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어떤 근생 판매 시설과 공원 등 도로를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사하고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건폐율도 원래는 60%인데 사실은 60%보다도 완화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상지가 넓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용적률도 중공업 지역은 250%인데 서울시에서 선언 대개조 하면서 발표를 했었죠. 250%를 40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50에서 400 갈 때도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고 15% 이상의 공공기업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400%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 시장정비 사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 이 높이는 그나마 다행인 게 예전에는 높이를 굉장히 인색했어요. 높이가 너무 인색해가지고 3종에서는 35층으로 못 넘어가고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중공업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높이에 대해서는 이 지금 서울시의 어떤 기조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이에 대해서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자유스럽게 높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로나 공원 등을 정비 기반 시설까지 확보하고 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토지용 계획을 보면 저희가 20%를 기비 체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가 안 됩니다. 그 20%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일부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들은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복합으로도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구청과 시청과 협의해서 어떤 공공의 입장에서 다시 입점해서 우리 이 토지등 소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적인 사항들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모두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모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지 면적은 한 11만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재입점을 위한 그 판매 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은 한 65만 정도,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은 한 47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세대수는 3,700세대 정도가 계획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투시도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주 적법하고, 그 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과 어떤 전문적인 어떤 계획가와 기술자들의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라오다 보면은 경기도보다 못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떤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단지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간이 우리 주거 단지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군부대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공군부대는 우리가 활성화구역이라고 해요. 혁신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혁신구역은 중공업 지역이 4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00, 600, 1000 이상으로도 갈 수 있어요. 용적률을 우리 땅의 10배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혁신구역은. 그런데 공군부대는 저는 걱정이 많아요. 왜 많냐면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은
50% 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정정부 사업에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가가 자유롭게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지역이 이 일대를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조건. 공군부대는 50% 이하여야 된다는 혁신구역입니다.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도 50%를 넘어갈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혁신구역을 1000%까지 하면 비주거를 500%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둔촌주공 가보시면 그 12,000세대가 있어요. 12,000세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비주거를 소진할 수 없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에서도 30%를 20%로 10%까지 낮춰줬어요. 비주거를. 그리고 100%까지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기조인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그 조건 50%를 못 넘게 하는 그런 조건은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가의 창의적인 그런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영혼에 의해서 계획이 될 수 있는 시장 정비 사업이 이 지역의 적절한 개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PM 업무를 맡고 계시는 주식회사 어반 PM 함승호 대표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발계획 등 수립 업무를 맡고 있는 어반 PM 대표이사 함승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발표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본 사업지를 검토 의뢰를 받은 게 약 2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전통시장법이 있다라는 정도, 누군가는 도청 물류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당히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뢰를 받고 나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앞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국토부에서 지금 도청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국에 6곳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6곳 중에 5곳이 어떤 물류 트럭 터미널, 어떤 화물 트럭 터미널, 그리고 용도에 불리는 일반 물류 터미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류가 뭘까요? 물건을 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시립 산업 용재 유통 센터지 않습니까? 유통. 전통적으로 말하면 시장과 같은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곳이 유통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트럭 터미널 이런 거는 도청 물류, 이미 물류 기능이 있는 곳이죠. 화물차가 왔다 갔다 했던 곳이죠. 거기는 도청 물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유통센터라고 되어 있는 저희 사업지를 했을까?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더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부 트럭 터미널은 서부 TND라는 시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랑 다릅니다. 앞서도 했지만 저희는 중공업 지역이고요.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 트럭 터미널도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태생이 800%입니다. 그런데
서울 트럭터미널은 앞서도 김영학 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용적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물류 비중이 연장적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분들은 352%밖에 안 했을까요? 800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핵심은 물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트럭터미널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799%로 계획하기 위해서 양재의 경우에는 그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이라는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매입 가격은 4,525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99%를 받기 위해서 무려 5,607억을 공공기여로 내놓겠다라고 서울시하고 합의를 하고 799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00 개발 가능한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거의 600%로 한다고 합니다. 이러려면 준공업지역이 아닌 근린산업지역으로 종상향이 필요합니다. 양재에서 5,600이라도 해놨는데 얼마를 내놓고 600을 받아가지고 할지 600을 받더라도 여기 있습니다만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물류 상류합해서입니다. 상류는 쉽게 보면 판매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팔리는 시설을 더 많이 짓는다?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저하가 되고요. 또한 이거에 다른 표현입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뒤에 시간이 있으면 Q&A 때 말씀드리겠지만 양재나 서구 T&D 같은 경우에 공사비도 요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서구 T&D 같은 경우는 물류 임대료가 대략 12만 원, 양재는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는데, 그런데 물류센터, 흔히 말하는 물류센터 5만 원 이상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류센터는 누가 사가느냐? 흔히 말하는 자산운용사가 사갑니다. 임차가 확약이 됐습니다. 임차를 할 수 있는 4만 원, 5만 원 하는 사람들이 12만 원 이상의 임차를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안 팔립니다. 주거단지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그 옆으로 대형 트럭, 집 배송을 위한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당연히 안전 문제 굉장히 심각하겠죠. 기사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물류센터 화재 많이 납니다. 안 내야 되지만 이게 그러니까 양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황이 좀 저희랑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물류센터 허가를 내줄까?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 국토부에서 선정한 6개 단지가 다른 곳 5곳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공부를 하다가 제일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첨단 물류 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는 일체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제출을 하고 마지막에 대물로 아파트를 받아가셔야 될 텐데 준공 전에는 계약서 한 장 손에 쥘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양재 할인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재산권 보호는 전혀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합 측 홈페이지를 보면 연면적이 약 36만 2천 평이더라고요. 토지비를 제외하고 공사비, 금융비용, 재반사업비, 사업공단을 그냥 평당 1,000만 원만 하죠. 무려 3조 6천억의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PF 이런 거죠. 그러면 PF를 할 때 공짜로 해주느냐? 통상의 사례를 보면
조합 장비, 조합 인원이 연내 보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분양 리스크 등등이 있는데 과연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3조 6천억에 대한 연내 보조를 쓸 조합 장비, 조합 인원이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도시첨단 물류 사업을 저는 하라고 해도 도저히 못하겠구나. 그럼 시장 정비 사업은 뭐지? 또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알게 된 게 금천구청에서는 사업 불가하다. 이거 뭐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보니까 되게 돼 있더라고요. 산업통상부 아까도 경과 보고하면서 했지만 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문득 생각이 안 났습니다. 청량리에 가면 한양건설에서 준공을 한 시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준공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거는 뭐지?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까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에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심의를 받고 어쩌고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흔히 하는 말로는 건축 허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떠 있었어요. 저희랑 상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밖에 대규모 점포, 시장, 요약한 겁니다. 금천구만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할 수가 없을까요? 정말로 시장 지위를 상실하려면 시장개사 허가를 반납했거나 이런 행정기관의 집권 취소가 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라고 감히 표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시간과 노력, 앞으로도 써야 될 시간과 노력, 돈, 금천구청에서 불가하다고 계속 고집을 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할 텐데 소위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과거 들어간 돈, 미래 쓸 돈 다 허공에 날아갑니다. 그거 알면서도 이런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하겠습니까? 하는 이유, 반드시 시장 정비 사업은 추진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경과보고 때 얘기 드렸지만 금천구청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 사례고요.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까 조감도 투시도 동영상 이런 거 쭉 보셨지만 다시 한번 건축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조감도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3,700세대 광장 뷰 투시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1단지고요. 1단지는 대략은 2,500세대. 거기에 따른 평형 구성 비율은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단지 대략 1,200세대 정도고요. 구성 비율은 1단지와 비슷합니다. 저희는 현재 59, 74, 84 이렇게 해서 전원 면적 기준입니다. 세 가지 타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A, B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코너형 이렇게 해서 소위 구조가 잘 빠졌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아주 구조가 잘 빠진 평면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4, 다음 84. 84에는 요새는 59를 확장을 다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전용 면적 84짜리랑 59를 확장하면 똑같습니다. 84는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는 계획적으로 일단 오프 테라스 이런 부분도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다음 커뮤니티 프로그램 6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영장, 두 번째 피트니스 앤 체육관, 세 번째 골프 연습장, 네 번째 영화관,
뭐 조식 라운지 커뮤니티, 뭐 이거는 스카이뷰에서 여기에 뭐 조식이 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조식 커뮤니티 뭐 지하로 갈 수도 있고, 아까 그 투시도에서 보셨지만 안양천변으로 저희가 브릿지를 2개를 걸었는데 거기가 이제 스카이 라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를 할 겁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분은 수영장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뭐 조식 서비스 필요 없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뭐 이렇게 설명회를 시작을 하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협업 예정사라고만 했는데요. 세계 랭킹 장정 기준입니다. 주거부문 7위에 빛나는 DA 건축이라고 있습니다. DA 건축이 현재 최근에 현대건설이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 압구정 4구역이 있고요. 그 2개를 다 DA 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화가 절차 이런 그 동의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이 되면 DA 건축을 모시고 건축 설계 업무를 같이 하려고 하고요. 2번째, 이 또한 이제 저희도 자금 조달을 꽤 해야 됩니다. 뭐 아까는 조합식을 한 3조 6천억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 구조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있을 텐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한 1조 정도는 PF를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뭐 책임 준공, 준공 확약 이런 걸 해주는 정말로 믿을 만한 회사가 필요할 텐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등 뭐 국지의 외형 건설사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 부동산 개발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회장사인 피데스 개발을 상품 기획 및 시공사 선정 업무 등을 같이 협업해서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저희도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세무, 회계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도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금융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증권사나 금융사를 제 생각에는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4,000명이 넘는 회계 전문가가 있는 이런 명실공히 대한민국 1위의 회계법인과 자금 조달 업무 등을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요. 아직 이 세 회사는 뭐 정식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사를 대표해서 한 분씩 오셨습니다. 호명하고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우선 DA 건축의 신기훈 정군이 오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빨리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 다음에 같이 상유회계 우진식 상무님, 요 앞으로 나오셔서 그냥 목례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피데스 개발에 빠져 있는데요. 피데스 개발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 제가 사외 이사로 나와 있습니다. 피데스 개발을 대신해서, 피데스 개발 대표이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최선 다해서 최고의 명품 아파트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승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흥유통시장 정비 주식회사 박정환 대표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통시장 정비 주식회사의 박종환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파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보상 방안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보상 방안을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그 보상 방안을 정하면서 이 비례율이란 그 단어를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전평가와 종후평가의 비교를 하는 건데요. 종전의 지금 현재 종전평가라는 현재의 가치,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후평가는 향후에 우리가 분양가, 그 보상금을 확정하는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의 지금 그 시험유통상가의 평균 단가를, 시세를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평당 한 2,500만 원 됩니다,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됐고요. 지하, 지상, 위치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 2,500만 원 지금 시세가 가고 있고요. 그래서 2,500, 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로는 종후평가를, 종후라는 것은 일반 분양 시점에서 일반 분양가를 3,700만 원 정해왔습니다. 그러면 3,700만 원 나누기 2,500만 원 하면 162.8%입니다. 그렇게 지금 뒤쪽에서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물 보상 가격에 대해서 10%를, 아파트 10%를 소유자 여러분들한테는 할인을 하는 그런 그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10%를 할인한다는 건데 사실은 110%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15% 정도 할인을 저희들이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 평당, 저희들이 보상을 토지 면적 대비, 소유 토지 면적 대비 분양 면적으로 하는 그 법을 안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토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때 그 부분에 따라서 이 비례율이 획기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저 1차 도시계획 쪽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입점상인 보호대책은 시장정비나 사업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입점상인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문도 받고, 그 다음에 같이 또 회의도 하고, 이런 형태의 그 진행을 절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시공사, 저희들이 공사비가 한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0위권, 최소 5위권 안에는 저희들이 시공사가 선정됩니다. 아까 금융비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1조 정도 금융 조달하기 때문에 5위 정도권에서는 저희들이 시공사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유자 여러분들이 대물을 받게 되는데, 지금 사업을 적용하면서 그러면 대물을 너희들이 안 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시공사와 신탁사, 금융사가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요게 세부적으로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보상금액 사전 확정이 지급한 겁니다. 이 보상금액 사전 확정은 지금 저희들이 동의서를 신고할 때 이 내용이 동의서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 확정을 짓고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전에 동의받을 때 다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3년 뒤에 관리청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비율이 줍니다. 그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초기부터 동의서 받을 때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물보상 기준을 그 상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유가 있는 토지 면적에 대해 관리청을 인가시 감정평가로 책정된 소유자별 적용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개별 보상 면적과 동일한 분양 면적으로 아파트를 구성합니다. 이 개별 보상은 그 신축 아파트를 59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요 힐스테이트나 저쪽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의 평당 거래가가 84평방의 거래보다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59제곱미터를 기준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보상은 59제곱미터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84제곱미터 신청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분양 면적 차이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물 보상 요 금액의 10%를 추가로 더 보상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물 보상 시는 이제 7사 타입, 8사 타입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호수비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상가는 15% 저희들이 할인해서 공급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의 그 확정은 관리처분 인가로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토지 면적 입고로 분양 면적이다 보니까 분양 면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토지 면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분양 면적이 관리처분하고 일반 분양할 시점에서 일반 분양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가격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토지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금액으로는 정해집니다. 면적으로 동의서 받을 때 면적으로 정리를 하고 금액은 관리처분하고 나서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이전비 요게 이제 그 임차상인 보호대체가 일환인데요. 저희들이 그 27.5평 주로 27.5평 토지 면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27.5평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 대여하는 걸로 이전비로 그래 이 돈으로 지금 임차인들 이전시키고 하는 보증금 반환하는 금액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 요거 27.5 만약에 요거 27.5평짜리 3개 갖고 있다. 그럼 1억 5천을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근데 또 이 어떤 분은 또 1, 2, 3천 나눠 있어서 토지 면적 9평짜리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5천만 원 3분의 1을 하는 가야 됩니다. 그렇게 비례를 적용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면 보상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확정된 보상금으로 대부 계획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금융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이때 되면 이제 관리 신탁을 해야 됩니다. 땅 자체를 관리 신탁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건 개별 보상 면적이라는 겁니다. 개별 보상 면적은 소유자별 토지 면적과 감정평가 적용 비율 이걸 곱해서 나오는 거고요. 전체 사업부지 평균 평당 평가는 전체 사업부지를 전체 감정평가 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나오고요. 개별 그 토지 평가 면적은 자기 갖고 있는 토지 면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나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글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툴을 보고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툴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한 평당 평균 가격은 2,500만 원. 요게 나중에 평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 즉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본 겁니다. 2,500원 받고요. 종부가치 분양가로 이게 우리가 그 일반 분양가로 정한 금액 3,700만 원이고요. 대물 보상 면적은 25평. 그거는 대물 보상 면적이라는 건 25평 아파트를 대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5평 갖고 있는 소유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개별 평당 감정평가 금액이라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자기 있는 종전 지금 갖고 계신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해서 평당 내 거는 평당 2,200만 갔어. 또 어떤 사람은 2,500만 하고 2,800 이하로 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요. 요렇게 지켜지면 요게 그 평균 감정평가액을 내가 2,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기준이 돼서 요거보다 내 개인 그 평가금이 낮으면 비율이 낮아지고 높으면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종전 권리 가액이라는 걸 보시면 요 27.5평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평당 감정평가 요가 곱하면 6억 500만 원 됩니다.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개별 보상 면적이라고 해서 요게 내가 27.5평을 갖고 있는데 개별 평당 감정평가액이 2,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의 평균 감정평가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 개별 평가 감정평가액을 기준 평균 감정평가 나눠서 27.5평 곱하면 내 땅이 2,200만 원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27.5평을 가지고 있지만 내 땅은 23.2평에 대한 23.2평이 됩니다. 결국은 보상 면적이 됩니다. 이게 내 땅은 27.5평이지만 내가 보상받는 면적은 그만 비율이 주니까 23.2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내 보상 평가액이 2,500만 원이면 이건 그대로 27.5평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으면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높으시면 계속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 보상 금액은 이 개별 보상 면적에 종국 분양가를 산정하면 이 금액이라고. 요 110%를 아까 10%를 마이너스 했다고 했으니까 그 10% 얹어보 110%를 하면 이 금액. 내 평가 금액이 현재의 평가 가치가 2,200만 나왔으면 내가 받는 거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9억 8,494만 원을 받습니다. 이 평가 최종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금액을 25평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25 분양가가 3,700만 원이면 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억 8,497만 원에서 9억 2,500원 빼면 5,994만 원. 요 2,200만 원 가격을 갖고 계신 분은 25평 아파트 한 채 받고 현금으로 5,994만 원 받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그 개별 평가가 내가 3,100만 원이다. 이분은 대물 지급 한 채 받고 4억 6,287만 원을 현금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왜 여기에 들어있냐면 지금 현재 지하청, 기상청, 각 호수별 위치별로 다 시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평하게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자. 감정평가에서 평균을 정하고 자기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적용하면 공평성 있게 되겠다 해서 요 장식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하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1,500, 2천만 원 시세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6억 5천 7억 정도 되고 또 이쪽 입구 쪽은 11억 이런 입구 쪽이 한 11억 이렇게 되면 거의 현금 보상으로 가는 게 한 18억에서 19억 전체적으로 보상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기준을 단순하게 했는 거예요. 분양가 3,700만 원 정하셨는 이겁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훨씬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왜 요 표를 따로 보여드리냐면 지금 아까 제 롯데를 봐서 롯데가 3,800만 원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5평이 한 8년 됐는데 우리 뒤쪽에 힐스테이트는 18년 됐습니다. 그게 3,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는 거죠. 그런 시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3,700만 원 났지만 우리가 이거 사업을 분양하는 시점에서는 저는 4천만 원 훨씬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면적으로 정했냐면 확정 대부분을 지금 시점과 3년 뒤 시점은 분양가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금액으로 정하면 지금 평당 5천만 원 해줄게요. 3천만 원 해줄게요. 그러면 3년 뒤에 분양가가 4천만 원, 5천만 원 가는데 3천만 원 그냥 가져갈 거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면 가격도 자꾸 올라가게 근적으로 저희들이 대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입점상이 도대체 아까 도시 쪽에서 설명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임시시장을 하거나 아니면 금전 손실 보상. 요거는 입점상인들에 대한 보상이고요. 또 재입점하는 경우가 있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의 입점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가겠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 입점상이라는 것, 입점시장이라는 건 다시 입점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잠시 어디에 갔다가 오게끔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부지 안에 시장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부지 안에 별도로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 공원부지가 도시공에 나왔는데 저희는 임시시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공원부지에 계획을 하고 공원부지 임시시장을 활용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임시시장은 건물이 완공이 되고 시장이 입점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럼 나는 뭐 입점 사업도 필요 없고 난 돈 주세요. 내가 나갔다 오든 내가 가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금전적으로 보상합니다. 실제 여기 있는 요 보상 기준은 이 법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법적인 것보다 이제 여러 차례 그 설문조사한 이후에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 보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거고요.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기준,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전적 손실 보상은 3년간 그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소득 400원을 보는 겁니다. 요 금액을 정해주고요.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료, 월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의 12월 시행 1년치 임대료를 저희들이 보상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실비로 지금 하고요. 뭐 이건 뭐 이전 장소 같은 거 저희들이 야설한다고 돼요. 이건 거의 대부분 우리 저기 맞은편에 시험 중앙철저상가를 제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대만이 금전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 자기는 폐업하겠다. 이런 분들이 위태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재입지역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입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갔다가 다시 오겠다. 아니면 임시시장에 있다가 다시 오겠다. 요를 저희들이 재입지역 하겠다고 분들은 우선 분양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임대료 이거 할인해서 좀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요. 공통관리비가 있습니다. 공통관리비를 저희들이 이것도 지원해줘요. 그건 재입지역 관리비고 무주택자 우선 분양 요거는 사업 추진계획 성인고시 1년 전부터 영업을 하면 한 무주택자한테는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쉽게 하면 우선 분양권을 줍니다. 이거는 그 분양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네 가지의 시장 입차 상인 보호 대책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여러 차례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구분소유가 3,717개인데 그러면 3,700명 된다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그분들하고 별도로 협의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설문도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입점 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는 그 부도입니다. 저희들 시험 유통 시장 정비 주식회사 있고요. 저희들이 소유자 여러분들하고 확정 대물 보상에 대한 동의서를 이제 60% 이상 신고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사를 선정할 겁니다. 건설사 선정하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 처분까지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분양하고 그리고 되면 신탁사를 선정합니다. 신탁을 선정하고 왜냐하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전도 해야 되고 각장 그 사업비도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신탁사를 두고 하게 되는데 이 신탁사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 처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 은행을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신탁사 선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서 소유자분들께서는 저희들이랑 대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물 체결하고 나서 신탁을 관리 신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을 저희들이 해야 되다 보니까 건설사는 금융기관에 이제 PF를 위한 책임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수분양사들이 내는 모든 비용들은 신탁사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게 자금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면서 이제 저희들과 같이 시장정비사업단, 어반기획, 부딩플러스, HEND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아마 그 뜨거운 부분이 시장 정비 사업이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걸 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일리에서 들어서는 저번에 몇 개월 전에 제가 네 번의 물류난 셰프지 내친 소식을 봤어요. 그러니까 소유주 되지 않는 시장 정비 사업을 한다고 소유자들을 현혹시킨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금천구청하고 저희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천구청에서 시장 정비 사업이 안 되는 사유 딱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라서 안 됩니다. 아까 오감피를 설명해 보면 서울시에서 시장 정비 사업하는 건 다 대규모 점포입니다. 만약에 금천구청 말대로 대규모 점포가 시장 정비 안 된다고 하면 9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시장 정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시장이 97년 7월 1일부로 유통산업 발전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구청이 제가 이제 가서도 또 뭐 업무를 하는 그 업무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서울시에 아무도 없다. 시장 정비 사업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또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 6번에서는 보면 유통관리 주식회사에서 자진해서 시장을 그 밖에 대비로 바꾸기 신청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에 의해서 바꿔줬기 때문에 바꿔주다 보니까 그거는 시장의 폐쇄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1997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시장으로 개발 개설허가 등록을 찾았어요. 그 구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구청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2008년도에 신청할 때 우리가 임의로 그 밖에 대부분 바꿔서 신청을 했다. 그것을 다 찾았어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제시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담당하고 지금 사람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걸 제시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화를 많이 하시라고 되느냐고. 지금은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구청에서 그 구청 차원에서 자기들 그 고민 변호사가 있어요. 공문을 보내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은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지금 9월이니까 9월, 10월 초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답이 나오면 안 나와도 자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잘됐다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그 소식 기록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3년 전 그때 시작하면서 면밀히 검토했어요. 제가 법령, 규정. 제가 이제 하물며 저는 이게 87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국가기록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서류를 다 떼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이 공무원 갖고 있잖아요. 부청도.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정치에서 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장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이 결론은 늦어도 10월 달에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시장 정비 사업, 지금 물류단지 사업을 올해 하는 구역 지정 조합 설립이가 신청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냐, 어떤 장점이 좋냐 이런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떤 걸 할 거냐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습니다. 시장 정비 해보세요. 그래도 그거 안 됩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판단해보고 이게 현실성이 있구나. 아니면 이게 더 좋구나. 그러시면 그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시장 정비 사업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합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그 보상 방안 아마 그 이해를 잘 못하실 더 필요하면 더 구체적으로 아마 먼저 설명을 할 기회가 있고요. 저희들이 저 A동 지하 지원상가의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 언제든지 오시면 필요한 것을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찾아오셔도 되고요. 언제든 저희들에 대한 설명은 시장 정비 사업에 대한 관한한 어떤 부분인지 저희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다음 주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언제 오셔도 되고 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유주 여러분들 현명한 그런 판단을 저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설명의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소유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와 성함을 정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원은 질의하시는 소유자님들께 무선 마이크 전달 가능하죠? 예, 그럼 소유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드신 뒤에. 예, 27동 146호입니다. 처음에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참 익숙치 않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공동구 시장, 아시안유통상가 시장, 그래서 대규모 점포 시장 정비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답드렸고요. 태고추 저쪽이라고 하면 저쪽 쪽에서는 시장 정비사업으로 법으로 허가가 안 된다는 소문이 많이 돌아요. 아까 영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짚고 싶어서 정확히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서울시나 중소기업 벤처나 모든 곳에서 다 된다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던 곳은 금천구청 한 군데입니다. 근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멀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철제상가 아시죠? 혹시 철제상가 모르시는 분 있으시더라도 손들지 마시고요. 중앙철제시장도 철제상가도 저희하고 똑같이 금천구청에서 거기 시장 정비사업 안 됩니다라고 공문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아까 설명해 드렸죠. 거기도 지금 시장 재건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안에 사업 시행인가 지구 지정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금천구청에서 저희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구청에서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전임자가 하다 보니까 뭔가 실수가 있었고 착오가 있었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 사업장과 우리 사업주는 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청도 지금 이 정도까지는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는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지금 잠시 이제 던져버리시고 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더 추가적인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대부분 다 말을 합니다. 근데 법에서 얘기하는 전통시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중앙철제상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의뢰를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시장 정비사업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구청을 가니까 지역경제관을 가니까 그게 무슨 시장이냐고 그러면서 우리 부서 아니에요. 저 도시계획 와서 문의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 가니까 시장 업무는 너희들이 하는 대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나왔는데 누가 그 일대를 묶어서 개발을 해보려고 문의를 했나 봐요. 그분도 시장 정비사업이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문의를 했는데 구청 지역경에서 이거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 대상이 아니에요. 문서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니까 똑같은 얘기. 시장도 아니고 무슨 시장이냐고 이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앙정치상과 이런 시장 개설 배경정보 등록증을 가지고 중소벤처들 갔습니다. 중소벤처 우리 시장 전통 시장에 대한 시장 정비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가니까 이거 시장 소유자 됩니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 왔어요. 중소벤처로 가니까 된대는데 너 왜 안 된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문서를 보내라. 중소벤처비로 너희들이 보낼래? 내가 보낼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내면 개인이 보내면 작업했다고 할까봐 야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보내. 그래서 구청에서 보낸 거예요. 아마 요 아까 그 앞쪽에 그 육군에서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육군에서 그래서 왔어요. 안 한다. 그러니까 구청군이 난감해진 거예요. 야 이거를 똑같으면 이게 안 된다고 내보냈는데 어떻게 뒤집어? 그래 어떻게 그때 구청하고 그 당시 협의를 했냐면 문서는 안 준다. 문서는 된다는 문서 못 주는데 대신 신청해서 진행을 하면 이 업무는 도시계획관이 합니다. 시장에 대한 그런 판단은 지역경제에서 하고 사업 실제 업무는 도시계획관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관에 우리가 제출을 해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협의해 줄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지금 구역지정 신청을 사업 추진 계획서는 신청, 구역지정 이쪽에 해갖고 시군 시구 합동법을 다 끝났고 이제 최종적으로 공람하고 주민 설명하고 이런 형태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일이면 사업 추진 계획 구역지정이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보시면 요게 우리 이 95년도에 이제 법칙이 보고가 됐거든요. 구로구치 됐을 때 요 시장에서 요거는 도선의 진행법에 관한 거예요. 구청에서 요거에서 바로 요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구청에서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없었던 걸로 판단해요. 이걸 못 알았어요. 지금 요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바뀐 거예요. 구청에서는 요거 하고 나서 바로 요걸로 간 걸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2008년, 2006년도에 시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밖에 대입구청으로 갔는데 그걸 무조건 이걸로 바로 갔다고 생각했나. 그러면서 걔들이 구청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우리가 신청할 때 그 밖에 대규모 점포로 적었다. 여기 임의로. 그래서 요거는 내가 서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보니까 신청서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검천구청이 자기들 스스로 왜냐하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시장이 없어졌으니까 시장 대신에 그 밖에 대규모 좀 하려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동산산업자원부에서도 그 밖에 대규모 점포에 시장에 포함된다고 요건 해줬어요. 얼마 전에 구청이 다 제시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대규모 점포라도 시장 성장이 되는 거예요. 네. 설명 그런 형태의 더 남으셨어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시장정비 사업의 요건은 반드시 됩니다. 이게 검토를 해본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업까지 하고 사무실 내서 할 정도면 얼마나 깊이 분석을 해보고 판단해보고 저희들 유명한 법무부에 장을 다 달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명한 법무부 다 달았어요.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5시까지 돼가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질문을 받고 있으면 받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또 A지원 기업은행 지하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다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번 정도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네, 안 계시면 이만 설명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해주신 모든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기 오늘 설명 들으시고요. 혹시 동의서 나는 오늘 온 김에 제출하는 게 편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동의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